네, 지금부터는 수열의 극한 함께 보시도록 하죠.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 함께 보실게요. 자, 제목이 뭐냐면 수열의 극한인데요. 일단 극한의 뜻부터 좀 설명 좀 드려보죠. 극한의 뜻이 뭐냐면 극한 보이죠? 요거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극한은 이렇게 좀 써볼까? 자, 극한의 뜻은 뭐냐면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합시다. 극한의 뜻은 정확하게는 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이 정도만 일단 해보죠. 끝까지 간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일단 이 정도만 좀 할게요. 자, 첫 번째, 수열의 수렴이라는 게 있대요. 수렴. 자, 이것의 뜻은 뭐냐면 모인다 이거예요. 모인다. 자, 모인다. 자, 그럼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디로 모이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문제를 풀어서 상황을 좀 설명 좀 시켜볼게요. 자, 첫 번째 이러한 예제가 있대요. 자, 이렇게 예제가 있대. 자, 얘를 지금부터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프. 자, 얘를 지금부터 제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y축이라 불러보고요. 자, 얘를 x축이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특별히 오늘 얘를 n축이라 불러보자. 자, 얘를 지금부터 우리는 y축 이렇게 불러볼게요. 자, 근데 이걸 좀 하기에 앞서서 얘부터 잠깐 좀 볼까요? 자, 무엇을 좀 설명드리고 싶냐면 자, 이렇게 y축이 있고요. 이렇게 x축이 존재할 때 혹시 요 x축과 y축을 식으로 표현하면 뭔지 혹시 알고 있니? 자, 무슨 소리냐면은 자, 좀 더 파란색으로 얘를 다시 그려볼게요. 얘가 파란색인 거예요. 얘가 x축인 거죠? 자, 얘를 지금부터 우리는 y는 0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할 수가 있대요. 아, 뭔 소리야. 그지? 자, 이렇게 y축 있죠? y축 존재하죠? y축을 지금부터 우리는 다른 말로 식으로 표현하면 얘를 x는 0 이렇게 부를 수가 있대요. 자, 무슨 뜻이냐? 하나 점을 좀 찍어볼게요. 얘를 지금부터 1,0이라 해봅시다. 자, 얘를 지금부터 우리는 2,0이라 해봅시다. 자, 이거를 지금부터 x 모르겠어요. 이 점의 y 값은 뭘까요? y는 0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점의 y 값은 얼마예요? 요 점도 마찬가지로 y 값은 0이죠. 요 점의 y 값은 얼마예요? 요 점도 마찬가지로 0이죠. y 값이 요 점도 마찬가지로 y 값은 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요점 다 모아서 이렇게 y는 0이라고 쓸 수가 있겠답니다. 수학적으로 봤을 때. 자, 또 해볼까요? 자, 반면에 요 점의 x값이 궁금한데요. 자, 요 점을 지금부터 우리는 0,1이라 해볼까요? 자, 요 점을 지금부터 우리는 0,2라 해봅시다. 그러면 요 점의 y값이 궁금한 게 아니고 x값이 궁금하다고 얼마게요? 빵이에요, 빵. 요 점의 이거 죽겠네. 요 점의 y값은요? 미안하다. x값은요? 0입니다. 요 점의 x값은요? 마찬가지로 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점을 모아서 y축을 다른 말로 x는 0 이렇게 부른답니다. 되셨죠? 자, 되셨죠? 자, 그럼 보자. 이거를요, 잠깐 우리는 x는 0, 잠깐 좀 바꿔보게. 자, 보통 우리는 얘는 x축을 부르잖아요. x축 부른 거니까 우리는 y는 0. 이 정도면 잠깐 하고 좀 출발을 좀 해보죠. 자, 첫 번째. 자, 되셨고요. 자, 두 번째 무엇을 좀 하고 싶냐면, 자, 숫자 좀 써볼게요. 자, 얘를 1이라 부르고, 얘를 2라 부르고, 얘를 3이라 부르고, 얘를 4라 불러볼게요. 자, 얘가 1이고요. 얘가 2인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거냐면 점을 찍을 겁니다. 어떻게 점을 찍을 거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얘를 찍을 거예요. 저 점은 어디에 찍을 수가 있냐면, 한 이 정도 찍을 수가 있겠네. 1,2 이렇게. 첫 번째는 2에 찍고요. 자, 두 번째는 얘를 찍을 거예요. 두 번째는 2분의 3 찍어볼게요. 2분의 3 이 정도 찍어보죠. 자, 세 번째는 얘를 찍을 거예요. 세 번째는 3분의 4를 찍어볼게요. 이 정도 볼 수 있겠죠. 이 정도. 자, n번째가 얘죠. 이걸 우리는 뭐라 불렀죠, 지금까지? 이거를 일반항이라고 부른다고 배웠죠. 일반항. 알고 있지.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4를 넣어볼게요, 4. 자, 4 한번 넣어볼게요, 4. 자, 그럼 여기다 4를 넣었으니까요. 얘가 바로 4분의 4 플러스 1 돼서 4분의 5라는 하나의 점이 되는 거네요. 4분의 5, 4분의 이렇게 찍히네요. 되셨죠? 됐지? 100 해볼까? 100.
몰라. 100 해보죠. 100. 자, 100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100 한번 넣어보시죠. 100.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100을 넣어 주셔야 하는 거니까 100을 넣어버리면 100에다가 한 번에 쓰죠. 101이 되는 거네요. 자, 잠깐만. 얘를 소수로 좀 고쳐볼까? 소수로 고치면 얘가요 바로 1.01이 됩니다. 자, 우리는 얘에 좀 주목을 좀 하고 싶은데 얘는 최소한 어떠한 자연수보다 큰 거죠? 얘가 1보다 큰 겁니다. 1보다 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1이 중요합니다. 요 1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요 1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선을 하나 그을게요. 선을 하나 그을 거예요. 잘 보세요. 핑크색 쫙. 핑크색. 요 선이 요게 이 값이 1인 건데요. 얘가 요 1보다 커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우리 요 100에서 요거 1.01 했죠? 걔를 찍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걔는 이렇게 핑크색보다 약간 위에 뜬다고요. 약간 좀 그런 거 다시 해볼까? 약간 커, 약간 커. 약간 오케이 잘 찍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은 그래프를 그린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근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이걸 연결한다. 잘 봐.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점을 찍어서 그 점을 연결한다고 배웠죠. 자, 역시 연결합니다. 얘를 쫙이 되는 거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자, 이 상황을 써볼게다가 자, 현재 파랑색 그래프는 어디에 접근하고 있죠? 바로 핑크색에 글씨를 잘 써야 되는데 진짜 미치겠네. 그래프는 핑크색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네요. 이해됐죠? 자, 파란색 그래프는 점점 핑크색에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보네요. 자, 가까워진다는 것을 모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걸 지금부터 우리는 수렴한다 이렇게 어렵게 부른답니다. 수렴한다 이렇게 부른대요. 자, 위에 보시죠. 제목이 뭐냐면은 이렇게 수열의 수렴인 거예요. 수렴 어디로 모인다 어디로 가까워진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상황이 핑크색에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이해했죠? 자, 그럴 때 자, 지금부터 중요하다. 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이 핑크색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핑크색을 지금부터 극한값이라 부를 거예요. 이 핑크색을 지금부터 극한값 또는 뭐 극한 이렇게 두 자로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핑크색이 중요한 거다. 자, 이게 중요하다. 파랑색이 움직이는데 파랑색이 어디로 가냐 중요한 것은 파랑색이 어디로 가냐 핑크색으로 간다가 되는 겁니다. 핑크색으로 간다. 오케이. 자, 그럴 때 자, 1절 끝. 자, 2절 그렇게 2절. 자, 이제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아까 여기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요 상황 좀 보시죠. 요 상황을 잠깐 보시죠. 자, 요 상황에서 아까 이 파랑색 다시 한번 그어볼까요? 자, 파랑색. 자, 잘 보세요. 얘를 식으로 표현할 때 얘의 식이 바로 뭐냐면 얘가 바로 y는 0이었죠. 자, 한 단계 좀 확장 좀 시켜줘. 확장. 자, 지금부터 얘를요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x축과 평행한데 이거를 어디를 지나게 그었냐면은 얘가 바로 요 점을 지나도록 그었습니다. 요 점. 아까 요 점의 이름이 뭐였냐면 얘가 바로 y는 요 점의 좌표가 바로 뭐였냐면 얘가 바로 0,1이었죠. 자, 그럼 하나 더 보자. 자, 잘 보세요. 요 점의 y 값은 얼마일까요? 마찬가지로 요 점의 y 값은 0이 요 점의 y 값은 1, 2 되는 x 값 몰라. y 값이 1, 2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 더 해볼까요? 요 점의 y 값은 얼마일까요? 요 점의 y 값도 1, 2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요점 싹 다 y는 1, 2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자, 결론. 자, 1절 끝, 2절 끝. 자, 결론이에요.
아까 이 핑크색이 바로 뭐냐면 이 핑크색 1 보이네. 이 핑크색의 값이 바로 y는 1이 되는 거예요. 요 선 이름이 요 선을 식으로 표현한 게 y는 1이라고요. 따라서 극한값은 뭐가 되냐면 극한값은 바로 y 값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절대 x값이 아니고 y값입니다. y값. 자, 됐죠? 자, 첫 번째. 자, 다시 확인할게요. 자, 무엇을 확인하고 싶냐면 극한값은 자, 극한이라는 것은 몰라. 몰라. 아, 진짜 몰라. 극한은 몰라. 버려. 자, 극한이라는 뜻은 몰라. 어차피 여러분들 다 알게 됩니다. 극한 버려. 자, 두 번째. 수렴은 중요합니다. 수렴. 요 수렴은 중요해요. 수렴의 뜻은 모인다라는 뜻이에요. 모인다. 어디로 모인다? y값으로 모인다. y값. 말씀드렸죠? y값인 거다. y값. 됐죠? y값인 거예요. 수렴. 가까워진다, 모인다, 수렴한다. 다 같은 뜻이 되시겠습니다. 다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하나의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책에서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가까워진다. 수렴. 아, 미치겠다. 뭔 소리냐. 몰라. 자, 일단 다시 상황을 좀 보고 가보시죠. 자, 지금부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거냐면 자, 잘 보세요. 자, 이 상황을 지금부터 어떻게 수학에서 항상 그래프를 그리니 기호를 통해서 설명하는 게 바로 수학이죠. 함축적으로. 자, 제가 지금부터 이 상황을 식으로 표현을 좀 해볼게요. 식으로. 자, 잘 보세요. L, I, M, N, 화살표, 이렇게 팔자 누인 거, 그리고 N, M 플러스 1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아까 여기서 우리가 옛날에 수열 배우셨죠? 수열에서 얘를 일반항이라 부른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일반항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이해가지? 얘가 바로 일반항이라고. 얘가 바로 일반항. 그럼 아까 그 책 보실까요? 마찬가지네. 오케이. 우리 옛날에 일반항 배웠네. 오케이. 일반항 넣는 거네. 일반항. 자, 되셨고요. 이제 두 번째 무엇을 해석을 좀 하셔야 되냐면 자, LIM 이걸 지금 우리 이렇게 읽자. 미트 리미트 이런 게 있다며 잘 모르겠어요. LIM만 쓰는 경우에 보통 수학자들은 이걸 필기체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쓰시던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됐죠? 자, 리미트 극한 갈 때까지 잘 모르겠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자, 한없이 커진다. 이거 좀 보시죠. 한없이 커진다. 얘가 갈 때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지금 상황이 뭐냐면 자, 우리는 추이를 보셔야 돼. 추이. 혹시 주식 그래프 보시나요? 주식. 자, 봐봐. 우리는 무엇을 볼 거냐면은 잘 보세요. 여기에서 파란색 그래프 처음에 여기 있다가 얘가 그래프가 점점 값이 떨어지네. 아, 근데 계속 좀 이어지네. 그럴 때 딱 끊긴 거야. 오케이? 그럴 때 이 그래프를 만약에 끝까지 이을 수가 있다면 만약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을 수가 있다면 과연 이 그래프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 상황을 그대로 연결해서 갈 것이냐를 묻는다면은 과연 여러분들은 요 파란색 그래프 이만큼만 보고 어떻게 대답을 할 거니? 떨어진다라고 할 거니? 올라간다 할 거니? 이게 쭉 유지가 된다라고 할 거니?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면 벌써 4부터 100까지 갔을 때 이미 쭉 이어진 거니까 끝까지 갈수록 한없이 갈수록 이것은 유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거 올라간다 칠래? 아, 그럼 꼬장 부리는 거지. 그죠? 꼬장 부리지 말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일반적 써있잖냐. 그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유지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까지 됐죠? 자, 그럴 때 누구냐? 자, 그럴 때 결론이에요. 결론. 그럴 때 얘가 어디로 간다. 자, 얘가 어디로 간다. 여기 있네요. 수렴한다라고 부른다고. 어디로 가까워진다. 어디로 모인다. 어디에 수렴한다. 이렇게 보신다고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럴 때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 부르는데 아까 얘가 무슨 값이라 말씀드렸죠? x값이 아닌 겁니다. 이건 무조건 y값이다. 이것은 y값인 거예요. y값. 그럴 때 그 y값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여기다 쓰는 거야. 그러면 아까 여기서 y값이 얼마였죠? 아까 여기서 핑크색에서는 해주시고 핑크색이 얼마였죠? 아까 1이었죠. 이거를 1이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얘가 바로 극한 값 또는 극한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말씀 안 드렸네요. 그럼 얘는 뭐냐? 자, 그렇다면 또 뭐야? 그렇다면은 색깔 안 돼. 참나. 그렇다면은 얘는 뭘까요? 얘가 바로 끝까지 간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무한대가 끝까지인 겁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팔자를 눕힌다고. 색깔이 안 바뀌냐 이거. 색깔이 안 바뀌네. 팔자를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데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쓴다 말씀드렸죠. 이거를 우리는 무한대라고 읽어요. 무한대. 끝까지 간다 이런 뜻인 거예요. 끝까지 간다고. 됐지? 이런 상황을 우리는 바로 수렴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렴, 모이는 거예요. 자, 좀 그렇지 아직 잘 모르겠죠? 모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것은 약간 추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가냐고 수학이 값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죠?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얘가 되겠어요. 자, 첫 번째. 현재 첫 번째.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이거를 y값이 바로 극한값인 겁니다. 극한값.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기호는 잠깐 좀 알아두시죠. 이만큼. 자, 이걸 하지 말자. 어려우니까 이만큼만 우리는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극한값은 y값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풀어보자.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극한값은 무슨 값이라고요? 극한값은 말씀드렸어요. 극한값은 y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르겠다. 그래프를 그리고 얘가 첫 번째 콤마 첫 번째,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띵띵띵 얘가 n 번째 값이 되는 건가 봐요. 역시 그래프를 그릴게요. 그래프 그리자. 자, 얘를 n축이라 일단 해보죠. n축 얘를 y축 해보죠. 자,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은 색깔 참나 1 2 3 4 띵띵띵 한 100 정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1 넣어주시면 얘를 1 이게 좀 해봅시다. 좀 칸이 부족하니까. 자, 첫 번째 이거 찍을 거예요. 얘가 바로 1인 거죠. 이렇게 얘가 1인 거죠. 그럼 얘는요 2분의 얘는 얼마니? 2분의 안 된다. 2분의 3인 거죠. 얘는 3분의 3분의 3인가요? 자, 다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가 1 여기다 2 이렇게 할게요. 자, 간다. 자, 1 찍는다. 자, 첫 번째 숫자 1 찍었고요. 두 번째 숫자 2분의 3 1.5 찍을게요. 세 번째 숫자는요. 얘가요. 3분의 4 몰라. 3분의 4 4를 넣으면 이 상황이 지금 추이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4분의 7이 되는 거죠. 4분의 7 얘가요. 한 이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자, 그럴 때 좀만 높이자. 자, 그럴 때 100 한번 해볼까요? 100을 넣어버리면 얘가 2 빼기 100분의 1인 거니까 100분의 199가 돼서 얘가 1.99인 거네요. 그럼 얘는요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얘는요 뭐보다 작죠? 얘는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저기 뒤에 이 100에서는 얘를 점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다고.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죠. 이걸 연결하겠습니다. 쫙 연결하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y값과 비교할 수 있냐면 쫙 그어주면은 얘가 바로 얘보다는 작다. 하지만 접근하고 있다. 점점. 자, 글로 써볼까요? 자, 주황색은 점점 어디에? 빨간색에 빨강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이걸 지금 식으로 쓴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현재 여기서 일반항이 얘라고 느껴지시죠? 그럼 얘는요 2 빼기 n분의 1이라 쓰면 틀려. 괄호가 필요합니다. 괄호 필요하고요. 자, 이 빨간색이 아까 식으로 보였죠? 이 빨간색을 식으로 표현하면 얘가 y2인 거죠. 됐죠? 그럼 얘는 y값 해가지고
2라고 쓰실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극한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정답은 2가 되는 거죠. 되셨죠? 자, 좀 더 해보죠. 극한값을 구하시오. 극한값을 구하시오. 역시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할게요. 그래프를 이용합시다. 이거 왜 안 지킬까? 됐다. 자, 극한값을 구해보시죠. 이거 y축. 쫙, 얘가 n축 이렇게 불러봅시다. 얘가 n축, 얘를요 y축 이렇게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얘가 1이요, 얘가 2요. 대충 느낌 뭐죠? 대충 느낌 뭐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다. 대충 됐지? 자, 1 이 정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1,1 찍을게요. 첫 번째는 1 찍고요. 자, 두 번째는 2분의 1 찍고요. 자, 세 번째는 4분의 1 찍고요. 자, 얘는요 8분의 1 찍는다 볼 수가 있겠죠? 자, 얘는 얼마니? 100 넣어. 아니다. 계산하자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다. 2에 100 빼기 1에다가 1은요. 와씨. 야,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하지만 얘는 뭐보다 크다 볼 수 있죠? 0보다 크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서 몰라. 나중에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일단 뭐 그렇다 정도 칩시다. 자, 그러면 얘가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 하늘색은 어디에 접근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빨간색에 접근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이 빨간색을 식으로 표현한 게 뭐라고요? 이게 y는 0이라고. 이걸 좀 더 기호로 쓰면은 너 뭔데? 이거를 기호로 쓰면 리미트 lim n이 무한대라고 할 때 일반항 2의 n 빼기 1은 이거는 괄호 안 써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항이 한 개니까 괄호 안 써도 괜찮아. 헷갈려요. 그럼 써. 는 얘는 뭐가 되냐면 바로 0이라고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극한값은 얘는 바로 0인 거예요. 자, 얘가 답인 겁니다. 이해가지? 이게 그래프가 그러면 쉽다. 그래프 몇 개 남았어? 누가 이렇게 많이 넣었냐? 미치겠다. 자, 또 해보자. 자, 또 해봅시다. 자, 얘를요 y축, 자, 얘를 x축 이렇게 불러보시죠. 자, 얘를 y축, 얘를 x축이지만 n축 이렇게 해봅시다. 색깔 바꿔서 빨리 1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1, 2, 3, 4, 100 이 정도만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자 갑니다. 자, 2, 1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갑니다. 2 찍어서 첫 번째 2 요거 갔습니다. 두 번째 3분의 4 갔어요. 3분의 4. 세 번째 10분의 9. 야, 네 번째 몰라. 네 번째 치고 누가 썼어? 자, 100번째 넣어볼게. 100번째 1 플러스 3분의 1에 99네요. 자, 이건 대충 따지자. 대충 1보다 크겠죠? 이거 얼만데? 몰라. 0.8 이게 되지 않겠어요? 몰라. 대충 해도 된다. 어차피 나중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배워요. 대충 해보세요. 얘가 이 정도 찍히겠네요. 연결 쫙 시키면 얘는 뭐보다 크다라고 추정할 수 있냐면 얘보다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가 바로 뭐냐면 얘의 값이 바로 y는 1인 겁니다. 이거를 식으로 사용하면은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3분의 1의 n 빼기 1 이건 틀려요. 괄호가 필요합니다. 는 y값 1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어요. 극한값은 얼마게요? 극한값은 1인 거예요. 1. 자, 또 해볼게요. 쉽지? 이렇게 하면 된다. 물 다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어려우니까 수학은 대충 하자. 대충 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만 일단 해보죠. 어려운 건 나중에 하고요. 자, 얘가 n축, 얘가요 y축. 역시 찍을게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100일 때 이렇게 해보죠. 자, 첫 번째 이거 찍을게요. 5에서 찍었습니다. 그 5가 얘입니다. 5. 자, 두 번째 찍었습니다. 세 번째 찍었습니다. 네 번째 5고요. 계속 5네요. 연결했더니 얘가 이렇게 연결되네요. 됐죠? 그럴 때 핑크색과 빨간색과 같이 그어주면은 쫙 이거 이렇게 색깔이 진하지?
신기하네. 자, 그렇게 되면은 얘는 값이 어떻게 되면 y는 5가 된다는 거죠. 되셨죠?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5는 이렇게 5라고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또 뭐가 있냐? 발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잠깐 좀 쉬었다가 끊고 애들 좀 보고 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상황 자체가 충분히 이해가 됐죠. 기호를 막 따져서 외우기보다는 상황 자체로 이해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우리 수렴했어요. 자, 첫 번째 우리는 극한을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 수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발산이에요. 발산. 자, 발산이 무엇인가 역시 아까랑 똑같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죠. 자, 제목이 발산이다. 발산. 자, 첫 번째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래프. 자, 얘가 n이고요. 얘가 y이고요. 첫 번째. 이거 그려볼게요. 자, 얘를 그리기 앞서서 아까 똑같이 얘가 1일 때, 얘가 2일 때, 얘가 3일 때, 얘가 4일 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이거 찍을게요. 첫 번째 1 찍고, 두 번째 3 찍고, 올라가네. 세 번째 5 찍고, 그 다음 7 찍고, 와, 이런 거네. 역시 한 줄로 세워보면은 뭔가 위로 올라간다 느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올라간다야. 올라간다. 라고 느껴지죠? 근데 어디로 올라가? 어디로? 어디로? 근데 어디로? 어디로? 위로?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수학에서는 항상 어디로 정확하게 어느 숫자가 나와요. 숫자. 써볼까? 그렇게 써볼까? 숫자. 어느 숫자로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할래요? 모른다죠. 모른다. 그죠? 모르죠? 아까는 자 어느 숫자라는 것은 y 값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조건 y 값인 겁니다. y 값인 건데요. 자 올라간다고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어느 숫자로 올라간다라고 숫자가 이해되나요? 모르잖아. 주식 보자 주식. 자 주식이 올라간다고. 주식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올라가는데 오이에 주식 값이 올라간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도대체 그 돈이 얼마인데? 뭐 100만 원? 1000만 원? 모르잖아. 모른다고요. 따라서 이렇게 모른다. 모르는 경우 몰라요. 이렇게 답변이 나온다면은 그런 상황을 발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몰라요로밖에 답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올라가기 하지만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값은 몰라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걔는 수렴이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값이 존재해야 수렴이라 불렀는데 아까랑 다르게 지금은 모르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발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발산이라고 부른대요. 이해가시죠? 하나 볼까요? 자, 값이 커질 때 몰라. 몰라. 뭐야? 지금 이게 지금 이런 거네요. 얘가 지금 커지긴 하지만 커진다. 하지만은 얼마로 커진다는 모르는 거죠.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도 역시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발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쪽 기호는 하지 말죠. 자, 어려우니까 이쪽 기호는 하지 말자. 이것만 합시다. 자, 어쨌든 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건 거예요. 무엇이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까 숫자가 들어갈 때 얘를 극한 극한 아까 극한값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무한대가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냐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냐면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커지긴 하지만 분명하지 않다는 거잖아. 분명하지 않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앞으로 우리는 발산이라 부르겠다가 되는 겁니다. 잘 몰라? 이따가 그래프를 통해서 좀 더 이해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보시죠. 자, 1번 했어요. 자, 두 번째 보시죠. 자, 얘를 y축이라 부르고요. 얘를 n축이라 불러볼게요. 그러면 1, 얘가 2, 얘가 3,
얘가 4. 이 정도만 해볼까? 자, 찍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1 찍을게요. 마이너스 1. 두 번째는 마사. 두 번째는 마사. 세 번째는 마구. 뭐야, 마구 쫙. 마16 쫙 대충 하자. 얘가 이렇게 와 주식이 끝도 없이 떨어지고 있네. 자, 내려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은 내려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느 숫자로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와 몰라요가 되지 않나요? 몰라요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무한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참고로 무엇을 설명드리고 싶냐면, 자, 혹시 여러분들 메비우스 띠 알아요? 메비우스 띠? 메비우스 글씨 봐라 이렇게 있대요. 뭐 잘 몰라 이렇게 있잖아. 자,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자, 출발할게요. 자, 출발한다. 쫙 돌고 돌아서 다시 도착하고 또 돌고 돌아. 아우씨, 야 미치겠다. 계속 돌고 도네. 와, 돌고 도네. 계속 이런 것들을 바로 무한대라고 해서 계속 간다. 이렇게 해서 무한대 메비우스 띠를 이렇게 뭔가 기호로 고친 거예요. 무슨 뭐 일배 같다. 미치겠네. 이렇게 만드는데 무슨 일배 같다. 자, 일배 하면 안 되는데. 미치겠네. 자,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음수로 무한대를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그 부분도 뭐 나중에 이제 점차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하고 싶은 말은 요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발산이라는 것은 자, 이걸 기억해 두세요. 분명하지 않으면 분명한 숫자가 아닌 경우 이렇게 지금부터 우리는 이해를 할 겁니다. 숫자가 분명하면 수렴이었어요. 숫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발산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자, 한번 또 보시죠. 자, 그래프를 그래서 확인할게요. 얘가요 이렇게 생겨먹나 보다. 자, 얘를 지금부터 n축, 얘를 y축이라 부르면 얘가 1, 얘가 2, 얘가 3, 얘가 4 이 정도만 해보죠. 자, 점을 찍을게요. 자, 첫 번째 마이너스 1 찍으시오. 1 찍으시오. 두 번째 1 찍으시오. 세 번째 3 찍으시오. 연결하시오. 쭉 올라가지만 어디로 가냐고. 불분명하다고. 따라서 얘도 우리는 뭐라 부를 수 있냐면 발산이요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되셨죠? 또 해볼까? 글씨 잘 쓰고 싶다. 글씨를 어떻게 잘 쓰지? 학원 다녀야 되나? 죽겠다 진짜. 얘가 n축, 얘를요 y축이라 부르시면 얘가요 1일 때, 얘가 2일 때, 얘가요 3일 때, 얘가요 4일 때 정도까지만 해보시죠. 자, 첫 번째 마2 찍겠습니다. 마2. 세 번째 마8. 그 다음 마26. 쫙. 어쨌든 쫙 내려간다 좀 보여지는 거죠. 어디로 가냐고. 내려가는데 어디로 가냐고. 불분명하죠. 따라서 얘도 우리는 발산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호로 써볼까? 기호로 써보시죠. 자, 이 상황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 2n 빼기 1, 2n 빼기 3이네요. 이거는 괄호가 있어야 됩니다. 항이 두 개니까요. 자, 여기까지 했다면 얘는 뭐냐면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까지 씁시다. 위로 올라간다. 이 정도면 쓰시죠. 자, 얘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식 1 빼기 3의 n제곱은요. 얘는요. 무한대로 가는데 말을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내려간다. 주식의 값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 집은 쪽방났다. 죽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까지고 있어요. 이 말을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되셨죠? 또 보시죠. 이거 하고 잠깐 좀 쉬었다 갈게요. 자, 두 번째. 자, 역시 발산인데요. 발산 두 번째를 준비를 해봤어요. 자, 잘 모르겠다. 역시 그래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시죠. 1번.
자, 얘를 n축이라 부르시고요. 얘를 y축이라 불러볼게요. 1, 2, 이거 언제까지 1, 2, 3, 4 써야 되나? 됐지? 자,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두 번째 플러스 1. 세 번째 마이너스 1. 네 번째 플러스 1. 자, 쫙쫙 무슨 뉴발란스 나오네. 자, 그러면 그 다음 건 뭐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다 값을 넣으면 되겠지만은 얘가 왔다 갔다 한다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갈 거야? 얘의 최종 목적지는 분명하게 숫자로 얘기를 해보세요. 분명하게 숫자로 얘기를 하시오. 이것도 역시 이렇게 본답니다. 수학적으로 봤을 때 불분명하다 이렇게 처리를 한대요.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렇게 어디로 가냐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겠다고. 근데 숫자로 얘기를 하니까 숫자로는 안 된다고요. 까지 제 말 동의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것도 우리는 발산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경우는 진동이라고 표기를 해도 괜찮아요. 진동은 발산인 겁니다. 발산. 자, 두 번째 보시죠. 자, 두 번째. 얘가 y축, 얘가 n축. 두 번째 그려볼게요. 첫 번째 했어요. 자, 두 번째는 핑크색 해봅시다. 자, 써야지. 또 써야지. 또 뭐라고 할래? 또.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고, 얘가 4고. 되셨죠? 이 정도만 해봅시다. 자, 얘가 첫 번째가 1인 겁니다. 1.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2. 내려가서 좀 많이 내려가네. 세 번째 4.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가네. 네 번째는 마파. 야, 쫙 이런 거네. 연결 쫙. 그러면 그 다음은 쫙 올라간다 느껴질 수 있겠네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따라서 얘도 왔다 갔다 하니까 발산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네, 발산이 되는 겁니다. 왜 발산인 거죠? 왔다 갔다 해서 발산이 아닌 거고 숫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인 거죠. 발산이 되는 거예요. 얘도 진동이 되는 거죠. 오케이?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불분명이야. 분명하지 않다고요. 어디로 가는지 딱 떨어지지 않는 거라고. 얘는 불분명이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자, 보자. 자,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정리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 첫 번째. 자, 얘가 바로 뭐냐면, 자, 얘가 이 녀석이 바로 뭐냐면, 요 노란색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요 노란색의 뜻이 바로 뭐냐면, 얘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 값이 정확하게 딱 떨어진다. 1이면 1, 5면 5. 숫자가 주어진다고. 아니, 주어진 게 아니라 딱 정확하게 나온다고. 그런 경우만 수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해가시죠? 자, 두 번째. 이건 막 쭉 올라가는 거네. 자, 봐. 이렇게 올라간다. 미안. 두 개만 해볼까요? 다시 해볼게.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간다. 갑자기 올라간다. 둘 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둘 다 이렇게. 따라서 이거는 발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떨어진다, 쭉 떨어진다. 둘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것도 역시 발산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진동은 뭐냐면 이렇게 이거 진동인 거야. 역시 발산인 거야. 왜냐면 불분명하니까. 그 목적지가 불분명하다고요. 분명한 것은 숫자 하나만 나올 때만 분명한 거야. 또 이렇게 이것도 불분명한 거죠. 근데 이건 문제입니다. 자, 이건 따로 좀 적어두세요. 자, 이거는 문제입니다. 진동이라고 100% 발산은 아니야. 이렇게 하나 좀 적어두시죠.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다시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n축, 얘를 이렇게 해봅시다. 자, 얘를 y축, 얘를 n축 해볼게요. 자, 1, 2, 3, 4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자,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여기 있고, 두 번째 여기 있고, 세 번째 여기 있고, 네 번째 여기 있고, 그 다음 여기 있고, 이렇게 있다 치면 얘가 왔다 갔다 지금 진동을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느낌이 되는 거네. 니네 이거 딴지 걸 거야? 딴지 쫙 해줘 몰라 쫙 이게 한다 치자고.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바로 요 라인 쪽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네. 따라서 얘는 수렴인 겁니다. 수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이 파란색의 식이 만약에 이 뭐 식을 이렇게 해볼까? 식 이렇게 있고요. 빨간색의 값을 이렇게 5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라고 할 때 파란색 식은 y 값인 5 y 값인 5라고 야 색깔이 안 나오냐 5라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적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글씨 이쁘죠? 자, 진동이라고 100% 발산은 아닌 겁니다. 따라서 뭐 어떻게 따져요? 그래프 그리면 짱이지. 그래프를 그리면 짱이 되겠죠. 자, 요거 네 가지만 해보시죠. 자, 요거 네 가지 하고 잠깐 쉬시죠.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 자, 그래프 그릴 겁니다. 오늘까지는 그래프, 이번 시간까지는 그래프 좀 그려보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거는 해석하기가 많이 힘들다면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나요? 힘들면 값 집어넣으면 되죠. 수열은 값을 집어넣으면 끝나잖아요. 첫 번째 1 넣으면 얘가 1인 거고요. 두 번째 2 넣으면은 얘가 4가 되는 거고요. 7인 거고요. 11 되는 거네요. 그럼 그래프에다 표기를 해주면 첫 번째가 얘가 1이고 4고 7이고 11이고 연기를 해주면 얘가요 뭔가 쫙 이런 느낌 얻을 수가 있겠네요. 물론 점을 잘 못 찍었겠지만은 아이고 쫙 이런 상황이네. 올라가네. 따라서 얘는요 발산이에요.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근데 어디로 가냐면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역시 그림 그리시고 얘가 n축, 얘가요 y축, 얘도 n축, 얘도 y축이 됐고요. 자, 한번 해보자. 아씨 모르겠네요. 몰라? 그럼 써. 1 넣어봐. 1 아니다. 1 넣어봐. 너 뭔데? 1 넣어봐. 근데 1 넣어서 계산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0 나오죠? 2 넣어봐. 그럼 얘가 2 나옵니다. 3 넣어봐. 0 나와. 2 나와. 그러면 점 찍어. 0 나와. 2 나와. 0 나와. 2 나와. 연결 쫙. 이건 뉴발란스가 되는 건데요. 쫙. 어디로 가냐고. 몰라. 따라서 얘도요. 발산이라고 하고요. 좀 더 정밀하게 좀 어떠한 발산이냐라고 물으면은 얘는 역시 진동이라고까지 적어주시면 좀 더 이쁘게 풀 수가 있겠네요. 3번 보시죠. 3번. 글씨를 잘 쓰고 싶다. 진짜 잘 쓰고 싶네요. 자, 3번. 얘가 n인 거고요. 얘가 y인 거고요. 잘 모르겠어요. 1 넣어볼까? 그럼 얘가 2 빼기 2분의 1 이거죠. 2 빼기 4분의 1 이거죠. 2 빼기 8분의 1 이거죠. 지금 이해가시죠? 그럼 얘는요 2분의 3인 거고요. 자, 얘는요 4분의 7인 거고요. 얘는요 8분의 15인 거죠를 찍을게요. 그러면 2분의 3 찍었고요. 4분의 7 찍었고요. 8분의 15 찍었고요. 얘가 이런 느낌이네요. 저는 이렇게 그림이 잘 떠오르지 않는데요 라고 싶으면은 일단 통과. 나중에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통과.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고 있는 상황이냐면 이렇게 요 라인 쪽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겠네. 이해 되시죠? 되시지? 이쪽을 향해서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네. 그럼 얘가 얼마인 건데요? 얘가 바로 2인 겁니다. 좀 더 엄밀히 정확하게 쓰면 얘가 y가 2인 거예요. 저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중에 하자고. 나중에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일단 그래프까지를 안다고 일단 받아들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실 수가 있냐면 얘를 식으로 쓰면은 3번을 식으로 써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빼기 2분의 1 n제곱 쓰시면 안 되고요. 중괄호 필요합니다. 는 얘는요 2라고 답을 구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얘는 수렴하고요. 그 극한값은 2가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시죠. 식이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하냐? 모르겠다. 와, 큰일 났다. 진짜 모르겠다. 자, 얘가 n, 얘가 y 이렇게 해보시죠. 저도 잘 모르는 거니까 써보시죠. 자, 1 넣어보자.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1제곱, 두 번째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의 2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2에다가 3제곱까지만 하자. 자, 이걸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고요. 이걸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인 거고요. 마이너스 1, 이걸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5분의 9가 되는 거네요. 를 찍을게요. 를 찍으면 첫 번째는 마 3분의 1, 두 번째는 마 1, 세 번째는 마 5분의 9가 돼서 얘가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이런 느낌. 오케이? 따라서 얘도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얘도 발산이 되는 거고요. 어떤 종류의 발산이에요? 라고 물으면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는 발산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쫄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자, 쫄지 마라. 진짜 쫄지 마세요. 이거 필요 없어. 외우지 마. 무엇을 보시면 되는 거냐면, 자, 첫 번째 우리는 극한했다면서, 근데 극한에는 뭐가 있냐면 수렴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발산이 있다고. 발산. 자, 차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y 값인 거예요. 자, y 값인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분명해야 돼. 그 y 값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하면은 걔는 수렴이라 부르고, 분명하지 아니면 발산이라고 불러요. 이거 막 국어 한다고 일반적으로 수열 AN에서 N에게 가까워질 때 AN이 해야지 수렴을 한다. 나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지. 오예. 이때 알파의 수렴을 이렇게 하면 수학을 못하는 거다, 얘들아. 절대 수학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겁니다. 뭔가 기호로 쓰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거지 이걸 막 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린 것까지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은 충분히 6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